안녕하십니까. 국어 강사 이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시험 준비하느라고 다들 바쁘죠, 아이들. 예. 이제 1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비 고2에 돌입합니다. 떨리시죠? 좀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고등학교에 설렘 반, 긴장 반, 대원외고 합격하고 딱 들어왔을 때 이제 작년 얼추 이제 12월 중순 이맘때쯤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햇병아리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제 1년 동안 내신에 정말 많이 치였죠, 아이들이. 사실 내신 준비하느라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시간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이들이 좀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고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능 공부를 철저하게 했다 이런 친구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했다면 고등학교 들어오기 전에 했겠죠, 아이들이. 예비 고1 시절에. 자, 그런데 이제 예비 고1 시절, 그러니까 작년 겨울방학 이제까지 2월 말까지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해왔었던 그 수능의 선행에 대한 패턴을 예비 고2 때 이제 바로 이어서 심화 과정으로 나가야 될 시기입니다. 예비 고2는 그러니까 이제 2학년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대원외고 2학년 내신은 특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특이점이 있냐면 일반적인 다른 학교는 잠깐 이거 좀 뺄게요. 일반적인 다른 학교는 1학기 때 문학을 해요. 그리고 2학기 때 독서를 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이제 1학년 과정이 이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1학년은 공통국어라는 과목은 없지만 사실상 통합국어, 그러니까 공통국어 통합국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합사회처럼 모든 영역을 교과서나 부교재에서 다 배웁니다. 특히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다른 학교처럼 교과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 이외 범위를 다 골고루 모의고사 범위까지 다루잖아요. 그렇게 통합국어를 하다가 모든 학교가 마찬가지예요. 2학년이 들어가게 되면 독서와 문학으로 딱 나뉘어서 심화국어에 들어가는 단계예요. 내신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능의 국어 영역에 통합적인 것들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게 1학년 과정이었다면 내신에 2학년은 본격적으로 1학기는 문학 집중, 문학만 합니다. 2학기는 독서 집중, 이렇게 3학년에 올라가서 이제 선택 과목을 하게 되는데 대원외고는 특이하게 1년 내내 문학입니다. 내신이 알고 계셨나요? 1년 내내 문학을 이제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학도 학교들이 교과서만 하는 학교도 있고요. 이제 교과서 이외 부교재를 같이 선택하는 학교가 있는데 대원외고는 교과서도 일부 하고 1학년 때보다 더 교과서 이외의 비중이 큽니다. 마더텅이라고 아시죠? 이제 1학년은 미니 모의고사 버전의 쉬운 거랬다면 2학년은 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완전 그 까만 표지 마더텅 있죠. 그 문학, 이제 그 파트의 그런 교재, 그런 성격의 교재들을 선택해서 가장 최신의 수능 기출 문제를 학교에서 배우고 분석하고 배우고 그것을 변형해서 내신에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원외고 이제 뭐 1학년에 했었던 것처럼 2학년의 내신도 아우르면서 이제 2학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능의 심화 과정에 들어가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수능 선행도 해야 되고 내신에 대한 선행까지도 거기에 아울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지금 겨울방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원은 어떻게 보면 방학 때 수능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이 2학년 1학기 2학기의 내신의 선행도 철저히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 시험 범위 자체가 그냥 수능 기출서입니다. 그러니까 2학년부터는 학교에서도 수능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제가 큰 틀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대원외고 예비 고2 이제 설명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기에 맞는 국어학습 방법이라고 나오지요. 얘는 이제 프린트에는 없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1학년 겪어보셨으니까 이제 아시죠? 2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라고 하긴 그렇고 저희는 이제 그 12월 18일부터 개강할 건데 좀 다른 학교보다 대원외고를 좀 빨리 개강을 하자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학원에서 파악하기로는 올해 1학년 어머님들께서는
쉬는 꼴을 못 본다고 하십니다. 꼴이란 말씀은 안 쓰셨어요. 쉬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아이들 계속 붙여서 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셔가지고 시험이 좀 일찍 끝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18일 일요일부터 개강을 해서, 그리고 또 1월 22일인가요? 설날에 딱 걸렸더라고요. 설날은 또 쉬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쉬고, 왜냐면요, 어머님들 1학년,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그러니까 예비 고2 지금 이 스케줄을 보면은 12월 25일 일요일도 그러니까 12월 25일도 일요일이고요. 1월 1일도 일요일이고요. 저 일요일 수업입니다. 일요일 아침 그것도. 그리고 설날도 일요일 아침이에요. 그래서 그냥 설날 한 번은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2월 마지막 주까지 딱 10회 수업이 나와요. 10회 동안에 집중적으로 수능 특강의 전 영역을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학 때, 겨울방학이라는 건 2월 말까지의 시기를 말하고요. 또 이제 3월 달 되면은 정신없이 또 내신을 전투적으로 또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5월 달에 딱 잠깐 한 1주, 2주 정도 시간에 그런 또 공백이 생기면 또 수능에 대한 단기 수업을 하도록 하고, 여름방학 거치고 그러면 예비 고3으로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시기에 따라서 비중은 달라도 수능과 내신은 늘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 특히 대원은 수능과 내신이 거의 동일선상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님들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학년은 이 전체적인 것들을 대원외고는 다 했습니다. 교과서에서는요, 여기랑요, 언어와 매체 중에서 언어라는 문법만 했어요. 교과서에서는. 하지만 올림포스랑 마더텅 미니모의사서 나머지를 다 아울러서 1학년 과정 4번의 시험에서 아이들이 다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2학년 때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내신에서 완전히 수능 문학, 그리고 올해 특히 또 수능 문학이 어려웠죠. 아시나요? 수능 문학이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했었던 그런 문학 파트를 집중적으로 시키는 시기이기 때문에 문학을 조금 더 비중 있게 방학 때 다루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는 뭐 어머님들 다 아실 것 같으니까 통과하겠습니다. 이제 달라진 입시, 이제는 너무 이제 이 얘기를 오래 들으셔가지고 몇 년 차기 때문에 그전에는 공통적이었지만 우리 아이들이 선택을 하면 되는데 2학년 때는 거의 선택을 많이 못 하세요. 3학년 거의 다 해야지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화법작문과 언어와 매체 중에서 이제 선택 과목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문학과 독서가 있죠. 문학, 독서. 특히 대원외고는 교과 과정 자체가 문학에 집중이 돼 있는데, 제가 1학년 때 우리 친구들을 가르쳐 보니까 독해력이 우리 친구들뿐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요즘 친구들의 독해력의 편차가 너무나 심해요. 어릴 때 많이 하고 온 친구들,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독해력이 너무나 출중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사실은 대다수입니다. 근데 학교 교과과정 잘 보세요. 문학으로만 1년 내내 내신을 치르는데 수능의 비문학 올해 평균적인 난이도보다는 살짝 내려갔다고 하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어려워요, 독서가. 근데 독서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고3이 딱 돼버릴 수밖에 없는 스케줄이죠. 자, 그래서 내신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내신도 같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3시간 수업 중에 1시간 반은 문학에 우리가 10주 동안 할애를 할 거고요. 1시간 반 있는 중에 일부를 독서를 꾸준히 제가 같이 가져갈 겁니다. 왜냐면요, 이번에 사탐 얘기도 들으셨나요? 그냥 언젠가부터 사탐도요, 잘 태어나야 풀 수 있는 문제라는 얘기가 오갑니다. 너무 슬프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면 잘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탐도 거의 이제 독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독해. 과탐도요, 독해예요. 그냥 모든 영역이 독해가 기본적으로 깔려야 됩니다. 그래서 문학도요, 어머님들 정말 우리 아이들이 틀리는 문제 보면은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자기가 풀어보라고 하면 기가 막혀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몰라서 틀리는 거라기보다 문장의 어순을 바꾸거나 같은 뜻의 다른 용어로 교체하거나 뭐 이런 반대되는 대조적인 걸 같이 결합하거나 이런 식의 선지를 갖고 장난을 쳤을 때 독해력에서 삐끗해서 아이들이 알고 있지만 틀리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요 여기에 집중을 할 거지만 얘도 결코 놓치지 않을 겁니다. 특히 우리 대원 친구들이 진짜 어려워하는 여러 가지 독해 제재가 있는 거 아시죠? 인문, 사회, 과학, 기술, 뭐 예술 영역까지 다 있는데, 그거에서 우리 아이들이 아무래도 문과다 보니까 제가 1학년 때 가르쳐 본 바로 특별히 어려워하는 건 일단 그래프 나오는 경제 제재,
문이과 공통 다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우리 대원 친구들 특히 어려워하고요. 과학기술제재 나오면 일단 그냥 어렵다고 해요. 문제도 풀기 전에 어려워요.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과학기술제재와 경제제재를 특히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위주로 독해 수업은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달라진 수능에 맞춰서 수능 준비도 하고 그게 내신에 가장 극대화된 효율성을 올릴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수업은 이렇게 절반의 수업을 할애해서 나가도록 하는데 교과 과정에서는 약화가 돼 있지만 대원외고 2학년의 커리큘럼에 저는 끊임없이 낙숫돌이 바위를 뚫듯 독해는 계속 가져가야 국어력 자체가 향상이 되고 어휘력도 향상이 되고 타 과목에도 근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계속 챙겨나가도록 할 거고 매일 방학 때는요 2세트 정도는 우리 애들이 풀 수 있게끔 방학 때는 그렇게 준비를 시키는 게 목표지만 이제 실제 저의 커리큘럼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주 5일에 월화수목금까지만 제가 말하는 일주일이에요. 토일은 아이들이 학원을 가기 때문에 숙제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럼 그렇게만 해도 10세트인데 고난도 10세트 아이들이 벌써 하기도 전에 싫어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루 한 세트씩만 공부를 시킬 건데 만약에 우리 친구가 독해가 특히 약합니다. 우리 친구는 그렇게 하는 생각하는 어머님이 계시면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부교재를 선정을 해서 그 아이는 따로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했으면 하고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는 어머님들은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제가 따로 그 부분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는 한 세트밖에 현실적으로 못하지만 문학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본인이 여력이 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저는 2세트씩을 방학 때는 추천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바른 독서법은 뭐 그냥 참고적으로 써놨지만 책에는 없긴 한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독서는요 아직은 예비 고2고 현재 1학년이잖아요. 여러 가지를 건드리는 것보다는 수능 기출과 모의 수능 기출만 풀어도 훌륭합니다. 그래서 올해 어제 이제 모의고사 봤잖아요. 모의고사 본 친구 중에 이제 하나 틀린 아이의 얘기예요. 이제 그 친구가 이제 화법에 잘하는 친구들 중에 화법에서 틀리는 친구들이 꼭 있더라고요. 2번 문제를 틀렸는데 이제 오답률이 되게 높았던 문제예요. 근데 그 친구가 딱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 봤을 때 비문학 어려운 줄 알았는데요. 고3 기출문제의 복붙 버전이던데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딱 알아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생각할 때 비문학이 되게 많은 제재가 나오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고3 수능에 올해 나왔었던 게 이제 내년에 고1, 2 모의고사에 각색돼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수능 제재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학, 기술, 경제 제재가 돌고 돕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부분들을 좀 아이들이 제대로 올바르게 공부를 해두면 실질적으로 그 조금을 공부하고도 이제 시너지 효과가 클 수 있는데 여러 가지를 건드리지 마시고요. 특히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친구들도 그거 알아요. 올리포스에 나와 있는 독서는 진짜 수능 기출 독서랑은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설 아직은 그런 EBS 이런 거 보게 하지 마시고 아직은 1학년이기 때문에 제대로 수능의 틀에 맞는 걸 갖고만 공부시켜도 충분하다라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 문학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학은 각갈래 기본 개념 이 개념 얘기 진짜 많이 들으셨죠. 근데 진짜 제가 최근에 이제 또 수업을 했었던 2학년 수업 중에서 진짜 많이 가르쳐 줬는데도 그게 현실에서는 좀 우리 애들이 좀 헷갈리고 힘들었나 봐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다. 이게 소설 1번에 자주 나오는 선지입니다. 이게 되려면 시점이라는 거 소설 속에서 이제 말하는 서술자가 이제 바라보는 시점이라는 것이 서술자가 일단 전지적 작가 시점이어야 이 선지가 해당 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당 지문은 1인칭 주인공 나가 서술하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면 애들이 생각할 때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한다. 그럼 애들이 당연히 서술자가 나면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한다. 그럼 나의 입장에서 서술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소설에서 반드시 알고 가야 될 개념, 시에서 반드시 알고 가야 될 개념, 이런 것들을 개념어라고 하거든요. 개념이라는 게 얘들아 지급법이 뭐고 상징법 이런 걸 말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가 가깝다, 독자 인물의 거리가 멀다, 이런 것들도 개념이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문제 풀 때 어떤 데서도 난관에 봉착하냐면, 이번에 송민고 애들이 시험범위 들어가거든요. 송민고 수업할 때 기출 문제를 제가 풀렸어요. 수능 기출. 그랬더니 거기에 자, 시적 화자와 정서적 거리가 가까운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애들이 일단 연필을 들고 한참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A, B, C, D 이 중에 찾는 거거든요. 시어 중에. 근데 정서적 거리가 가까운 게 뭘 찾으라는 건지 몰라요. 정서적 거리가 뭔 거? 뭘 찾으라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쉽게 아이들에게, 얘들아 정서적인 거리감이 가깝다라는 건 너랑 친한 친구는 정서적 거리가 가까운 거고, 너가 싫어하는 애는 정서적 거리가 먼 거야. 시에서 화자가 추구하고 긍정하고 원하는 대상일수록 정서적 거리가 가까운 거고, 화자가 적대적인 관계에 있고 싫어할수록 정서적 거리가 먼 거예요. 어머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얘기를 듣고 보면 사실 당연한 얘기 같잖아요. 근데 막상 시험에 딱 난관에 봉착하면 아이들이 이런 개념어들, 수능에서 자주 물어보는 문제의 유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을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대원 2학년은 바로 수능 문학의 형태를 그대로 따와서 내신에서 출제하고 범위 자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공부 정말 많이 시킬 거예요. 그래서 개념 공부 예비 고2 그 과정에는 예비 고1보다 개념 테스트를 봐서 통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줄 세워놓고 끝나고 나서 공부하고 가는 진 풍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놔야 수능도 맞추고 내신에서도 애들이 삐끗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개념이라든가 유형 공부라든가 이제 접근법 같은 경우는 가장 최신의 수능 기출에 따라서 문학 공부를 시키는데, 그 개념을 설명하는 세부적인 그 작품은요, 대원 교과서 플러스 대원 애들이 어차피 봐야 될을, 그러니까 내 교과서는 내 내신 범위지만 남의 교과서는 수능 범위입니다. 어차피 2학년 때부터 문학이 다 수능 범위에 들어가요. 그래서 남의 교과서의 공통적인 중요한 작품을 가지고 예시를 들면 우리 애들은 수능 기출도 하고 그 다음에 남의 교과서의 필수적인 작품까지도 다 정리를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교재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BS의 연계율이 70에서 50%로 준 대신에 간접 연계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는 EBS에 있는 작품이 그대로 출제되는 게 아니라 EBS에 출제된 작가의 또 다른 작품, EBS에 출제된 작가의 작품과 주제나 표현이 비슷한 것들이 간접 연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접 연계가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올해 문학이 그래서 어려워졌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낯선 작품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절실히 필요한데, 대원에 들어가는 이 2학년의 문학 시험 범위 자체가 최근일수록 낯선 작품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필수 작품 절반, 애들이 태어나서 처음 보는 낯선 작품 절반. 근데 우리 아이들이 사실 필수 작품을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교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필수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냥 시험 범위 자체에 들어가는 작품의 가지수 자체가 어마무지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낯선 작품을 먼저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개념을 탄탄하게 공부하면 충분히 적용할 수 있게끔 출제가 되므로, 자, 그런 방향에 맞춰서 제가 방학 때 수능에 대한 기틀을 잘 다져 놓으면 이제 내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대원외고 선생님 올해도 그분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굉장히 출제 영향력이 크신 분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분이 너무나 주관적이세요. 그래서 저는 수능에서 다루는, 입시에서 다루는 가장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입장으로 가르칠 겁니다. 당연히 수능의 시각으로 가르칠 거예요. 평가원의 시각으로 가르칠 겁니다. 자, 그런데 내신 때가 되면 약간의 리터치가 들어가야 돼요. 애들 엄청 짜증나거든요. 아니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김수영의 폭포 한번 수업하잖아요. 그럼 폭포에 대해서 우리 애들이 1학년 때랑은 달라져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1학년 때는 별로 질문 안 하거든요. 2학년 되면은 그 폭포에서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다, 그 말 한마디도 아이들이 이해가 안 가면은 막 온라인으로 그 수업을 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정말 진풍경이었습니다. 댓글에 댓글이 애들이 출력해 갖고 왔는데 한 5페이지가 넘었던 것 같아요. 결국 그 선생님 6개월 만에 그만두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2학년 되면 우리 애들이 문학을 대하는 관점도 많이 달라져요. 훨씬 더 우리 애들도 더 집중력 있게 디테일하게 들어가거든요. 선생님도 학교에 따라서 좀 이렇게 일반적인 관점을 가르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1학년 지금 선생님들은 안 그러세요. 그냥 표준의 관점으로 가르칩니다. 하지만 2학년 때는 굉장히 유니크하다.
그래서 그때 되면 조금의 리터치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방학 때는 그래서 제가 안 다룰 거예요. 그분이 가르치시는지 안 가르치시는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특별한 특이한 관점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내신을 잘하려면 이건 당연히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2학년도 서술형 준비는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수능 공부를 하면서 수능의 서술형화의 어떤 테스트도 방학 때 치르고 실제로 첨삭도 하면서 서술형에 대한 기틀도 같이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학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자, 문학 나가고요.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독서, 비문학, 독해가 지금은 독서잖아요. 그렇죠? 독서. 그냥 어머님들이 비문학이라는 걸 좀 더 익숙하게 생각하셔서 썼는데 독서입니다. 자, 학교는 내신이 1년 내내 문학이지만 자, 그래서 문학을 위주로 하지만 저는 독서도 계속 같이 가져가야 결국 모든 국어의 기본이 갖춰지고 성적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갖추고 얘는 좀 생뚱맞죠. 문법. 아직은 지금 선택 과목이 우리 애들이 좀 정하지 않은 상태고 상당수의 많은 아이들이 대원에서는 이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문법은 크게 아주 비중 있게 가져가진 않을 거예요. 언매라고 하지 않고 제가 문법이라고 한 이유는 1학년 때 내신 준비할 때 우리 친구들 문법 되게 어려워했잖아요. 지금도 어려워하고 있는 중입니다. ING예요. 아직도 현재. 그런데 지금 배우고 있는 한글 맞춤법 자체가 조항이 이해가 안 가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한글 맞춤법 조항의 설명에 전미사, 형태소, 어근, 어간 이런 거가 근간이 되는 바탕문법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바탕문법. 교과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고 1학년 교과서에 없습니다. 그런데 업매에는 필요하고 나오고 실제 1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선행이 돼 있어야 되는 문법. 자, 이 부분이 좀 그리고 제가 이제 대원외고도 가르치고 있지만 외대부고도 같이 수업하고 있거든요. 외대부고가 바로 중간고사 때 한글 맞춤법을 받고요. 둘이 흐름이 비슷해요. 대원외고 교장 선생님이 외대부고 처음에 초대 교장 선생님인 거 아시죠? 애들이 대원 애들이 입이 이만큼 나와 있던데요. 대원외고에서 좀 잘하는 선생님들 다 외대부고에서 빼간다고 애들이 그래요. 근데 외대부고 한글 맞춤법이 존재감이 없는 학교였어요. 거의 안 내거나 내봤자 중학교 수준으로 됐는데 올해 갑자기 프린트를 쏟아내서 주시더니 약간 시험 문제 자체가 너무나 역변을 해서 중간고사 최대 변별력이 한글 맞춤법인데 걔네들이 뭘 틀렸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대원이나 외대는 학습력이 좋잖아요. 뭘 틀렸냐면 한글 맞춤법이 조항에 관련된 현재 수업하는 것 때문에 틀린 게 아니라 선지의 선행 문법 있죠. 어근이냐 어간이냐 이거 구별 못해서 틀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과 과정 취지에 안 맞는 문제죠. 지금 한글 맞춤법을 배웠으면 한글 맞춤법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선행되어 있는 문법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갖고 애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대원외고 지금 여은평 선생님이 이번에 한글 맞춤법을 맡으셨습니다. 한글 맞춤법을 내신 선생님들은 매년 지금 계속 그 자리가 교체가 되고 있어요. 선생님이. 우리 여은평 선생님은 최초로 프린트라는 걸 주셨습니다. 교과서를 하지 않고 지금 외대부고 흐름하고 비슷해요. 그간 대원외고에서 다루지 않던 그런 조항들도 같이 껴서 다루고 계세요. 이를테면 불규칙 활용 같은 한글 맞춤법. 근데 애들이 그걸 보려면 불규칙 활용을 알려면요. 품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마지막 그 본 수업을 할 때 빨리 진도를 끝내고 이런 선행문법을 조금 다뤄주려고 합니다. 우리 애들이 너무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한글 맞춤법을 어려워하니까. 자, 그래서 2학년 때도 다른 거 말고요. 품사, 문장 성분, 형태소와 단어 형성. 사실 이거 잘해두면은 서술형 답 쓸 때도 어이없는 호응 관계로 문장을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대한 아주 부담스럽지 않게 우리 애들의 근간을 좀 다뤄주는 차원에서 제가 중간중간 섞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주제별 시조는 본 수업에는 못하는데 이게 2학년은요. 문학이 완전히 수능 문학처럼 출제가 된다라는 것은 외부 지문도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외부 지문은 어머님들이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시조 같은 걸로 내는 게 제일 선생님들은 편해요. 내면 틀리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주제별로 묶인 2학년 교과과정과 관련되는 시조들을 제가 동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딱 오픈하는 1주차부터 아이들한테 밴드에 올려놓을 거고요. 10주 안에 보면 되는데 9주차 됐을 때 테스트를 볼 거예요. 9주차 됐을 때.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볼 수 있게끔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끔 교재가 필기가 다 돼 있어요. 손필기가. 그리고 강좌도 제가 다 이제 PPT 띄워갖고 설명한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매일 쪼개가지고 한 108편 되거든요. 그걸 다 수업한 건 아니고 그중에 한 80에서 90편 정도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주일에 한 10편씩 정도 시조니까 짧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서 외부 지문에 대한 대비도 시키고 자
그러니까 영어의 단문 독해가 시조라면 장문 독해인 가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수능은 결국 가사라는 어려운 장르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문처럼 길어진 고전시가. 그걸 할 수 있게 되는 근간이 바로 시조이기 때문에 내신의 외부 지문의 유형 앤드 수능의 고전시가에 대한 바탕 단문 독해격의 시조를 같이 병행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관리 프로그램인데 1학년 때는 제가 매일 국어라고 해서 이제 저하고 수업을 하신 어머님들은 이제 매일매일 쪼개갖고 이렇게 집어넣는데 2학년 때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전 모의고사 한 세트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모의고사 한 세트를 그냥 풀고 답만 주는 것으로 진행하진 않겠습니다. 모의고사 한 세트를 풀어오는 게 숙제예요. 기출문제 중에 조금 우리 아이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풀 수 있는 성취도가 있는 모의고사를 줄 겁니다. 그렇게 풀어가지고 오면 이제 거기에 모의고사 안을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과제 분석 노트가 딸려 나갈 거고 실제 모의고사를 딱 시간 재서 아이들이 제일 두뇌 컨디션이 좋을 때 풀게 할 거고요. 그 모의고사에 그 관련되는 나오는 그 어휘들 있죠. 저는 어휘가 지금 1, 2학년 때는 정말 많이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항상 설명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우편물을 모았다의 밑줄을 치면 모았다는 우리말이잖아요. 근데 한자어는 세분화된 뜻을 갖고 있어요. 모았다가 취합했다, 결합했다, 융합했다, 조합했다 다 모았다예요. 그럼 거기에 관련되는 모았다가 우리 어머님들은 살면서 어디선가라도 들어봤기 때문에 당연히 취합했다 아니야? 이거 아시죠? 근데 그걸 고민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비고일 때 EBS에서 나온 그 비슷한 뜻의 한자어들 있죠. 한자성어 말고 이제 그런 뭐 아이들의 그런 한자어들을 가지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걸 구별하는 문제를 냈더니 제 시험도 스스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어휘가 이제 따로 공부하는 것보다 독해 속에서 발췌해서 문맥적으로 공부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모의고사 한 세트를 풀리고 그 모의고사에 있는 개념어라든가 모의고사에 있는 어떤 어휘들 같은 경우를 다 암기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 분석 노트를 나눠주고 아이들 과제를 이제 해갖고 오면 방학 때는 3시간 수업인데 30분 일찍 오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진도도 빡빡하기 때문에 30분 일찍 와서 숙제에 대한 피드백 수업을 제가 직접 해줍니다. 그런데 스케줄상 밥 중요하잖아요. 밥 먹고 오는 시간도 부족해갖고 늦게 오는 애들을 위해서 다 촬영해요. 촬영해서 자동적으로 다 올려놓으니까 수강생들은 다 알아요. 올려놓으면 자기가 과제 분석 노트만 봐도 모르는 거 질문만 해도 되는데 그게 힘든 친구들은 그 30분짜리 영상을 보면 됩니다. 제가 훑어주니까. 자, 그런 식으로 제가 빈틈없이 관리를 해주도록 하고 그리고 본교재에서도 진도 나가면서 숙제가 조금 더 있어요. 본교재는 수업에 대한 복습 숙제입니다. 그래서 본교재 문학, 문법, 독서 숙제가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 매주 고난도 모의고사 한 세트를 푸는 것까지가 숙제인데 우리 애들을 대원을 제가 워낙 오래 가르쳤기 때문에 스케줄상 할 수 있을 만큼 내줍니다. 여유롭게는 아니고 조금 빡빡하기는 하겠지만 내신 기간 아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방학 때 이 시기에 아이들이 충실하게 공부를 해두면 2학년 1년 내내 이 시기를 잘 보낸 것 때문에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표는 이제 수능 1등급, 내신 1등급이 목표인데 뭐 1등급 이제 1등급은 뭐 당연시 되는 친구들은 이제 만점 1등급 여기에도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문제라도 틀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내신도 실질적으로 한 문제를 안 틀려야 1등급을 자신 있게 받을 수가 있어서 만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수능 만점, 내신 만점 목표는 크니까 그걸 목표로 해서 이제 소통하는 관리, 지속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과 발맞춰서 성적을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강의는 깊이 있고 관리는 꼼꼼하게 우리 대원 친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이제 제가 잘 먼저 찾아서 고민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반은 단독반을 하는 반이 없어요. 그냥 예비 고2 수능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원은 그냥 대원 내고 반으로 지금 따로 수업을 공부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만큼 애정을 쏟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믿고 맡겨주시면 10주 동안 헛되지 않게 시간을 잘 관리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